정치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현재 1753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개인들이 매도로 돌아섰지만 기관 쪽에서 오늘 투신과 기금을 중심으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수급 상황을 호전시키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닷새째 팔고 있고 프로그램 쪽에서도 나흘째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은 부정적이지만 중국 증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황 소식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박미라 아나운서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보합권에서 등락을 멈추고 상승폭을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도가 주춤한 가운데 외국인의 매도도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12시 구간 코스피는 현재 9포인트 상승한 1752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1737포인트로 5포인트 하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이면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후장 들어갈수록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지수의 반등 어떤 이유 때문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5거래 연속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지만 11시 구간에 비해서도 매도 물량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현재 786억 원 매도하고 있고 현재 프로그램 쪽에서도 비차익 거래에서 200억 원 이상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프로그램 매물 역시 줄어든 점이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관이 현재 투신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472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상승폭을 확대하는 동안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잠잠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포인트 오른 477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477포인트로 상승 출발한 이후에 476포인트와 478포인트에서 조금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2시 구간 현재 시초가 부근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이 다시 매수로 돌아왔습니다. 개인이 38억 원 매수하고 있고 기관 역시 24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면서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외국인이 61억 원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연일 급락과 급등장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0원 이상 급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원달러 환율은 11원 하락한 1176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환율 낙폭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 1184원으로 하락 출발한 이후에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밀리면서 낙폭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여객세력 역시 매도에 나서면서 원달러 환율 낙폭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코스피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반등을 시도하면서 유가증권 시장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형 IT주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매도가 강해지면서 시총 상위 종목군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1% 강보합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78만 3천 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포스코 역시 0.7%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차가 1% 조정받고 있고 신한지주가 0.1%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1%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모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인데요. LG전자가 2%, 지주회사 LG가 2%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전반적으로 순조로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0.2%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CJ 오쇼핑이 2%, 포스코 IC도 2%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SK 브로드밴드만 2% 떨어지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가 0.3%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고요. 동서와 다음 또 네오이즈 게임즈가 1%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풍력주가 하락하면서 태용이 4%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이 2015년까지 스마트 그리드 사업에 우리 돈으로 약 47조 원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인력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옴니 시스템이 6%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진전기가 7%, LS가 3%, LS산전도 2% 이상 강세를 보여주면서 전 종목이 현재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주행 테스트를 마치고 차량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전기차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AD모터스를 필두로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요. AD모터스가 14.7%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수성과의 횡령 혐의가 불거지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행 오피스가 9% 급등하고 있고 CMS와 파로도 5%, 6%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풍력주들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발표되면서 동반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웅과 현진소재가 5%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평산과 용현 BM도 4% 급락하고 있고 동고 CNS가 3%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대혈 관련주들은 오랜만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대혈 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차바이오엔이 7%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HLB와 메디포스트가 4%, LNL 바이오도 4% 이상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네, 오전장을 마감하는 12시 후반 코스피는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도 어떤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끝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코스피가 어제보다 8포인트 오른 175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477포인트, 장 시작과 비슷한 움직임 계속 이어나가주고 있습니다. 환율은 좀 전에 확인해봤듯이 오늘 10원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부에 이어 3부에서도 역시 싱크풀의 비숍님과 함께 시장 얘기들 나눠보겠습니다. 비숍님, 네. 오늘 장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 반등 영향도 받고 있는 것 같고 또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이 됐지만 국내 증시에서 여전히 기관 쪽에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던데요. 시장 흐름 좀 다시 한번 봐주세요. 예, 시장은 지금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좀 무기력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사유는요, 미국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저 해운대 바다에 인파들 많이 몰려 있는 걸 연상을 해보시면 알 건데 그 중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그러면 매수세가 많이 그쪽에 바닷가에 있으니까 휴가철이라 좀 뜸하다, 거래도 뜸하고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배경 하에서 현재는 시장 자체가 여러 가지 이벤트를 거치면서 악재들을 흡수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 오늘은 좀 이제 반발다운 기술적 반등다운 반등이 조금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사유는 투신권이 환매라 부분이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어드는 사유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랫동안 묵혀있던 돈이 환매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위로 올라갔을 때는 그 부분이 또 나오지만은요, 지금은 다시 잠깐 내려왔기 때문에 환매가 줄어들었거든요. 그 부분이 투신으로 하여금 어떤 여러 가지 수급 여건을 개선케 만들어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요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는 양상이긴 한데 전반적으로는 무기력한 장세이고요. 좀 넓게 보자면 시장 자체는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1850선까지는 올라갔다가요. 그 다음에 딥으로 빠질 확률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현재는 더블 딥 논의가 많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표 자체가 회복은 되는데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다는 부분, 특히 소비와 고용이라는 가장 민감한 부분이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거래가 부진한 무기력한 상황에서 그런 악재들로 인해서 시장이 뒤틀리고 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지루한 장세를 연출하니까 우리 매매하시는 분들은 혼자만 그 성격 급하게 막 달리려고 하면 달리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현재는 매우 짧은 단타를 하시든가 시장 따라서요 느긋하게 대응하면서 좀 단기 수익을 올리고 또 다시 사고 이런 흐름을 하시든가 이 둘 중에 하나를 하시지 않으면 좀 어려운 장세가 아니냐 보이는데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면 좋은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오늘 반등이 좀 시작되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수의 방향은 1850선까지 열어두고는 계시지만 무기력한 장세다, 거래량이 많지 않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장에서 그렇다면 단기간에 조금 수익을 얻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을 들고 나오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장 관심 종목 들어볼까요? 네, 최근 장세는 단기 수익이라는 거는 이제 그때그때 단타 매매를 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질이 좀 떨어진다거나 거래량이 없거나 소외돼 있거나 이런 종목들이 되겠고요. 이런 패턴들이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고요. 조선이나 해운처럼요. 구조조정을 했다, 낮아졌다 이런 부분들이 좀 올라오는 걸 보겠는데 오늘 가져온 종목은 동부하이텍입니다. 동사는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저점이 다시 잡힌 종목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동사는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았었는데요. 300% 가까이 됐었는데 현재는 뭐 100 몇십 %로 줄였고요. 좀 더 줄일 이제 그런 흐름을 나가기 때문에 부채가 거의 없는 흐름에서요. 좋은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잘 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동부하이텍이 동부한농을 머금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자회사로 빼내고요. 여러 가지 자회사의 지분들을 팔아가지고 이제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측면인데 나머지 있는 부분은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의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현재 공장도 잘 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올라갔던 부분이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정도면 조정 다 받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차트를 보시면은요. 앞에 쭉 그런 부분으로 급등을 했던 종목인데 다시 빠져서요. 현재 121선까지 다 빠졌습니다.
틀렸습니다. 9,210원 정도 만들어 놓고 더블 바닥을 만들면서 올라갈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더블 바닥 이후에 상승으로 이제 턴하면은 구조적 효과를 보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시장의 테마 자체는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당일로 빨리빨리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은 그때그때 뉴스에 반응하시면 될 것입니다. 오늘은 효성 ITX라든가 제대열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그때그때 반짝반짝 하루 정도 먹고 빠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가 능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정도의 구조조정 패턴의 종목을 들어가셔서 쭉 끌고 올라가는 패턴 하시면 좋겠습니다. 손절 가격은 9,000원 설정해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12,000원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동부그룹주가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다사로봇 인수로 인해서 이제 기업이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오늘 동부 하이텍 들고 오셨습니다. 9,210원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가격대 매수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목표가 13,000원, 손절가는 9,000원 제시하셨으니까요. 잘 적어두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문자 종목 상담 순서죠.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예, 샵 5588번으로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닉네임과 함께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 보내주시면 장중 친절히 상담도 해드리고 추첨을 통해서 상품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좀 전에 제가 2부에서 소개를 해드렸었죠. 이 종목 상담을 해드린다고 했는데요. 태광 ENC입니다. 1737님께서 매수를 하셨는데 450원에 30%를 샀다고요. 밤새 관리 종목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라고 의견을 남기셨습니다. 반기 보고서에서 감사 의견이 의견 거절이라고 나왔더라고요. 오늘 하한가 나왔던데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정지 상태 시죠. 정지 상태인데 정지가 하루인가 이틀인가 그거밖에 안 됩니다. 감사 의견이 거절이 나온 다음에는요. 회사 쪽에서는 이의를 제기하게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의 제기를 해가지고 받아들여지거나 또 다른 보충안을 낸다 그러면 되겠는데 감사 의견 거절 사유가요. 아무래도 불투명한 재무 제표라든가 주식의 유동을 불투명하게 걸렸다는 그런 부분이 이제 거절 사유가 되기 때문에 동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겪으셨던 상패로 가게 되는 그런 흐름의 공포가 다시 되살아나는데요. 일단은 이제 정지가 풀리고요. 일단 지금은 하한가입니다만은 하한가 상태에서 조금 더 내려가고 혹시 상패로 가게 되면 2주간에 걸쳐서 빼고 나올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만은 패턴 자체는 좀 불리하게 되셨습니다. 다행히 요행을 좀 바라셔야 되겠는데 회사 쪽에서 회사 내용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전기차라든가 60배 빠른 통신망이라든가 이런 이슈들을 막 만들어내면서 물량을 미리미리 털었던 흔적이 있는 걸로 봐서는 내부자 쪽에서는 미리미리 정보를 알고 있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좀 해보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은 케이스에 걸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단 답을 좀 속 시원하게 드려야겠는데 속수무책인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상황을 좀 지켜봐서 거래가 재개되고 하한가가 좀 풀리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속히 자를 수 있으면 자르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4281님께서 보내신 종목 CJ 오쇼핑 보겠습니다. CJ 오쇼핑을 117,5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없으신데 매도 가격이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를 남기셨습니다. 비숍님, 네. 홈쇼핑을 통해서 물건 구매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많이 해봤습니다. 많이 해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저도 심심할 때마다 TV를 틀어놓는데요. 어찌나 말을 잘하는지 꼭 그 물건을 사고 싶게끔 만들더라고요. 네. 이번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발목이 묶인 그런 고객들을 위한 마케팅을 세워서 또 매출도 많이 올렸다고 하던데 홈쇼핑 업체들의 매출이 굉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CJ 오쇼핑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성장성 어떻게 보시나요? 성장성이 이제 CJ 오쇼핑은 우리 국내에서도요 여러 가지 매출 증가가 있고요 실적 부분도 괄목할 만합니다. 예. 근데 진짜 파괴력이 있는 건 중국 시장에서의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그런 파트가 지금 동사를 신고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매출이 좋고 실적이 좋다 해도 수급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즉 말해서 차트가
차트가 완성되지 않는다면 시원한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의뢰하신 분은 주식을 잘 하시는 분 같으세요. 그래서 기다리셨다가요. 원바닥, 투바닥 찍고 신고가를 넘으려고 하는 그런 패턴에서 정확하게 저가에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자, 기대를 해보셔도 되는 차트가 되겠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12만 원이 되겠는데 이 부분을 위로 뚫고 가는 양상을 보일 건데 지금 오늘을 이제 뚫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장 자체가 지금은 받쳐줍니다만은 아까 아침처럼요 뒤 흔든다면 신고가로 뚫고 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흔들림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요 흐름 자체가 이미 뚫으려고 방향성을 탁 돌리는 양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안전판이요 뭐 예를 들어 11만 5천 원이라든가 또 11만 5천 원이 사셨기 때문에요 11만 원이라든가 이런 안전한 어떤 손절 가격 기준만 정해 놓으신다면 이 정도의 패턴으로 올라가는 종목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넘는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신고가를 넘어가게 되면은 목표가액은 15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아주 뭐 계속 항진하는 추세 상승 종목이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실 만한 날이 오늘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보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 종목은 차이나킹입니다. 오늘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괜찮은데요. 차이나킹을 2,575원에 사셨습니다. 20% 갖고 계시고요. 055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매수하신 가격 대비해서 아주 소폭 올라와 있습니다. 2,600원 선에서 오늘 장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단타, 중기 진단 알고 싶고요. 목표가도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목표가 그리고 중기로 봤을 때 목표가 함께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단기 목표가는 한 3,000원 잡으시면 됩니다. 지금 2,600원인데 꽤 높이 잡는다라고 하시겠는데 패턴 자체가 다른 중국 관련 주들은요 좀 올라오고 그랬는데 차이나킹은 뒤늦게 발굴이 됩니다. 중국 관련주가 주목을 받는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 증시가 지지부진하는 동안 중국이 잠깐 대안으로요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G2 그러니까 중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도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시장이 회복이 되고 중국 시장이 회복이 되고 우리 차이나킹 같은 종목이 매출이 많이 늘어난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동사에 하는 일은 뭐 동충하초 뭐 버섯이 됩니다만 그거 음료수 만들고 건강 음료를 만들고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장의 내수가 살아나고 그렇게 되면은 수익이 늘어나고 그럴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불확실한 것이 많습니다. 중국 기업들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흔히 차이나 디스카운트라고 그러는데 그런 요소를 감안할 때 중기적으로 베팅할 종목은 안 된다라고 딱 자르고 싶고요. 단기적으로는 시기적으로 지금 흐름이 이대로 이어진다면 3,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나. 단기 수익으로만 만족하시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손절 가격은 굳이 뭐 지정할 필요가 없는 정도의 지금 양상이기 때문에 손절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지정한다 그러면 뭐 한 2,400원 정도 지정하면 될 것 같은데 손절은 신경 안 쓰셔도 되는 차트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보고 있습니다. 예. 한 종목 정도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IS 동서 볼까요? 11,700원에 10% 갖고 계시고요. 하나육 55님께서 보내셨습니다. IS 동서를 추가적인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적으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IS 동서하고 녹십자가 제 개인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할 때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예. 매우 잘 알고 있는 회사인데요. 동서산업을 일실건설, 부산 쪽에 있는 일실건설 매우 우량한 비상장 기업인데 인수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동서산업의 부채를 털어낸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렇게 이제 우회 상장을 하다 보니까 지분이요, 동서산업이라는 그 부분, 일신건설 회장 쪽하고요, 또 자사주 쪽으로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식 분상이 안 일어나니까 올라가지를 못하고 옆으로 이유 없이 기업 가치는 훌륭한데 계속 횡보를 했던 기업입니다. 건설업 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건설 경기를 좀 타긴 하는데 이 회사는 다행히 미분양 사태를 미리 예감하고 3년 전부터 분양을 아예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건설 자재 쪽으로 또 베트남 쪽으로 이 확장을 해놓은 부분들이 최근 와서 이제는 수급이 퍼져나가면서 자사주를 풀고 회사 내에서 보유 주식을 풀면서 주식 분산이 이루어지면서 와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패턴 자체는 추가로 매수를 이제 고려하신다 하셨는데요. 1차적으로 거래선상에 이전에 만들어놓은 아주 두꺼운 라인이 16,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인지하시고요. 지금 가격에서 추가하실 수는 없습니다. 16,000원쯤 올라가면 쭉 빠져가지고 한 12,000원까지 빠진다고 보시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분산이 제대로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추가 매수 하지 말고요. 16,000원 가면 한번 팔아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할 생각이니까요. 팔았다가 12,000원쯤 재매수를 하신다면 그 이후에는 한 25,000원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아주 독점적인 흐름을 보이는 게 녹십자 IS 동서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종목 상담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샵 5588번으로 궁금하신 종목 보내주시면 저희가 장중에 친절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에 들어오는 종목들은 저희가 내일 시작할 때 상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비숍님께서 말씀하셨던 관심 종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은 동부하이텍이었는데요. 매수가를 9,210원 선 제시를 하셨었고요. 목표가 13,000원, 손절가 9,000원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싱크풀의 비숍님과 함께한 3부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은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갑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8포인트 오른 1751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750선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외국인들이 오거래일째 팔고 있고 개인 역시 장중 매도로 돌아섰지만 기관이 오늘 투신을 중심으로 477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지수를 또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0.9포인트 강보합권이죠. 477선인데요. 개인과 기관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470선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가계와 기업이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이 1,4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금융회사 대출금은 올 들어 2조 원을 웃돌았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잔액은 652조 4,500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금융회사의 기업대출 잔액은 756조 6,7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올 들어 월별 가계대출 증가율은 4.6%에서 5.3%로 기업대출 증가율은 마이너스 1.2%에서 플러스 3.1%를 웃돌았습니다.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는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는 등 경제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됩니다. 최근 재정 문제가 불거진 지자체의 대출금은 6월 말 현재 2조 4,900억 원이었습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과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김 총재는 오늘 열린 한 강연에서 지난달 금리를 올렸지만 인상폭이 크지 않아 금융과 주택시장, 가계와 기업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한 차례 금리 인상에도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는 매우 완화적이라며 4분기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를 웃돌 수 있다는 전망에 각별히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총재는 또 세계 경제 전망과 관련해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회복 속도가 다소 늦춰지기는 했지만 회복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더블딥에 빠질 위험은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들어서는 보금자리 주택의 사전 예약 물량이 앞으로는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 주택 경기 침체에 따라 보금자리 주택 사전 예약 물량을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절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오는 11월께 진행할 서울 항동, 인천 9월, 광명 시흥 등 보금자리 3차 지구 5곳의 사전 예약 물량을 1, 2차보다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 주택 사전 예약부는 분양 물량의 80% 이하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시범지구는 분양 물량의 70%가 사전 예약으로 채워졌으며 지난 5월 2차 보금자리 주택은 73%가 사전 예약으로 배정됐습니다. 올 상반기 전 세계 LCD 패널 시장을 이끌었던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가 올 하반기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도 주도적인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시장 조사기관인 디스플레이서치는 올 하반기 전 세계 LCD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매출 기준으로 27%의 시장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LG디스플레이가 26.2%로 뒤를 이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도 삼성전자가 26.9%, LG디스플레이가 25.6%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전체 LCD 시장에서 52.5%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판매량 기준으로는 LG디스플레이가 24.9%를 차지하며 지난 4분기 이후 1위 자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예, 오늘도 샵 5588번으로 많은 분들이 문자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코믹 뮤지컬 프리즌 할인 티켓 가져가실 세 분을 추첨해봤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4281님, 1737님, 0318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수요일이죠. 내일 증시전략센터에서는 VSS의 정은성 팀장님 그리고 교보증권의 최희용 연구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내일도 증시전략센터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투자 전략 잘 세우시고요.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